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파트 5 시간 단축 특강입니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해석은 사치다. 약간 좀 도발적이죠. 토익 시험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잖아요. 사실 한국어 해석이 직접적인 단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 토익 문제 풀 때 해석해서 푸는 건 우리 학생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그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의 어떤 어법만 가지고 해석 없이 문제 푸는 연습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장에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누군가는 시간 내에 다 풀고 다 맞추고 누군가는 시간에 쫓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뭔가 좀 초점을 맞춘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시간 단축 특강 내용은 굉장히 가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제 강의 듣기 전에 반드시 먼저 문제 풀고 나서 채점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 한번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101번 문제입니다. 일단 옆에 제가 이 노란색 박스 이렇게 해서 시간 단축 팁, 조언이라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장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품사를 알아야 되고요. 품사의 역할도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바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 없이 문제 푸는 것이 가능해져요. 이제 문장을 보시면요. 앞에서 이제 주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have to. 이때 to는 투부정사니까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obtain은 타동사, 뒤에는 명사 목적어 필요하죠. 근데 앞에는 뭐가 있죠? 관사가 붙어 있네요. 보기 4개 중에서 우리 명사는요. A하고 D가 있죠. 근데 D는 뒤에 S가 붙었으니까 뭐예요? 이것은 복수. 근데 중요한 건 빈칸 앞에 뭐가 있었다? 부정관사 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수 명사 쓸 수 없고요. 이렇게 가산 단수를 빈칸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B 같은 경우는 이제 ed가 붙었죠. 이건 명사가 아니죠. 과거 동사 아니면 과거 분사겠죠. 타동사의 목적어는 바로 명사가 하는 거니까 B는 해당되지 않고, 선생님 동명사도 목적어 될 수 있지 않나요? 자, 그런데요. 이 동명사는요. 앞에 위치한 이렇게 관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동명사는 단복수 표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탈락이에요. 그리고 타동사의 ing 뒤에는 보통 또 명사 목적어가 쫓아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A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매번 얘기하는 게 있죠. 답이 A일 때 뭐 해라? A를 선택해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permit이 동사만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permit은 동사, 명사 다 되죠. 특히 명사일 때는 가산명사. 네. 그래서 아래쪽에 제가 이렇게 써놨죠. 뜻도 이렇게 써놨어요. 물론 우리가 해석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 학생들이 뜻이 뭔지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아래쪽에 중요한 어휘는 또 제가 이렇게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하는 건 뭐예요? 시간 단축 훈련, 해석 없이 문제 풀기. 문장 구조만 가지고 정확하게 답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려면 적어도 요 3가지는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쟁력 갖추고 시험장 가셔야 돼요. 자, 상대평가인 토익에서 우리가 시험장 갔을 때 상대평가, 다른 사람 들러리 서고 오는 건 안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 모두가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02번 문제, 두 번째 문제예요. 옆에 또 팁이 있죠. 우리가 동사 관련 문제 풀 때는 뭐예요? 수일치, 태일치, 그 다음에 시제일치, 요 순서대로 가는 거죠. 우리가 수일치라는 것은요, 이 주어하고 동사의 호응관계 보는 거고요. 태일치, 능동이냐 수동이냐는요, 동사하고 목적어의 호응관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지는 게 뭐죠? 바로 시제일치죠. 자, 일단 문장에 지금 동사가 없으니까 빈칸은 적절한 동사로 채워야 되는데 주어가 뭐예요? The CEO에서 단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일치에서 A는 탈락이죠. 자, A 같은 경우는 뭐예요? 복수잖아요. 단수 형태 동사는 뒤에 S가 붙어 있죠. 탈락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빈칸 뒤를 보시면요. a new project라고 해서 명사 목적어 있죠. 그러면 이제 수동태 구조는 탈락이죠. 수동태 구조는요. 이미 목적어 자리에 있던 능동태에서 목적어 자리에 있던 녀석이 주어 자리로 이동했죠. 그 다음에 비동사 pp니까 이 비동사 pp 다음에 곧바로 명사가 쫓아올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남았어요. 두 개가 남았는데 저 뒤에 가니까 last month, 지난달. 과거의 특정한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었죠. 그러면 미래의 동사는 탈락이죠. 정답 뭐로 간다? 정답 D로 갑니다. 자, 명백한 과거 시점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요. 그때는 과거시를 쓰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때요? 수일치, 태일치, 시일치까지 우리가 다 따져본 거죠. 자, 그래서 정답 뭘로? 정답 데이빗 갑니다. 시간 단축 팁. 해석 없이 풀 수 있어요. 자, 우리 학생들 자꾸만 해석 없이 푸는 걸 연습을 해봐야지, 평상시 연습을 해야지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있어야지 시험장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시험장 가면요 무조건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네, 그 습관을 바로 잡고 시험장 가셔야 돼요. 누굴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잊지 마세요. 자, 103번 문제. 어떤 대명사가 적절하냐? 옆에 시간 단축 팁 보이시죠? 대명사라는 것은 원래 어떤 동일한 명사의 반복을 피하려고 쓰는 거거든요. 왜냐면 인간은 같은 얘기 반복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명사는 스펠링이 짧아요. 생각해봐요. 같은 명사의 반복을 피하려고 만들었는데 스펠링이 길면 오히려 쓰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명사는 스펠링이 짧습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는 격이라는 게 있죠. 격. 뭐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렇게요. 빈칸 앞에는요. 부사절 접속사 before가 있습니다. 자, before 같은 경우는 전치사 접속사 다 되지만 어때요? 여기서 뭐죠? 접속사. 왜냐면 빈칸 뒤에 live for라는 자동사 표현이 있거든요. 참고로 시제는 left니까 과거 시제죠. 기본적으로 표현은 여기 live for. 자동사기 때문에요. 이렇게 전치사 for 연결합해서 어디로 떠나다라는 그런 문맥을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자, 접속사 뒤에 빈칸 나오고 그 뒤에 곧바로 자동사 표현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무슨 자리일까요? 당연히 주어 자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격을 선택하는 거예요. 대명사 출제 원칙. 정답 선택되는 대명사가요. 주어진 문장에서 누굴 지칭하는지 규명이 돼야 돼요. 여기서 he는 누굴까요? 바로 주절에 있는 주어, 미스터 넬슨이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명사는 이미 앞에 언급된 명사의 반복을 피하려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대명사 쓰기 전에 반드시 그 대명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먼저 명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대명사 문제는 성립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밑도 끝도 없이 처음부터 대명사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했다?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주격. 그렇죠? he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니죠. 탈락입니다. 자, 계속할게요. 다음은 104번 문제. 자, 104번 문제는 요거는 옆에 또 시간 단축 팁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사실 우리가 등위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적용되고 있는 건 뭐예요? 바로 both A and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걸 알고 있으면 너무 쉬운 문제예요. 자, A, either 같은 경우는 어때요? either A or B죠. 해당 안 됩니다. 자, neither A nor B도 있고요. not only A but also B도 있고요. 자, 이런 걸 내가 알고 있다면 역시 해석 없이 풀 수 있겠죠. 참고로 우리 학생들 이 both A and B에서 이 both의 품사를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부사. 자, 그 얘기인 즉슨 이 빈칸 자체가 사라져도요. 여전히 남아있는 문장은 완벽하거든요. 그럼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왜 썼을까요? 강조하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both A and B는요.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트 7 지문에서 이 both A and B가 포함된 문장이 있잖아요. 그 문장은 글쓴이가 강조하는 거죠. 왜요? 담겨있는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 문제의 정답 단서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발견하면 꼭 미리 표시를 해두세요. 결국 우리가 파트 5에서 both A and B 이런 걸 다룬 이유는 뭐예요? 배워서 어디다 쓰려고? 바로 파트 7에 적용해서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뭐다? both A and B.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따로 색깔 표시하는 것들은요,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뭐 work diligent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콜로케이션 문제죠. 부지런히 뭐 일하는 거. 그 다음에 meet deadline. 이건 뭐예요? 마감일에 맞추는 거죠. 자, tight
deadline, 뭔가 빠듯한 마감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콜로케이션이거든요. 물론 이제 문제 풀 때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지금 문제 풀고 나서 검토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런 표현들도 꼭 다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다음 105번 문제였습니다. 자, 옆에 보시죠. 사실 영어의 품사는요, 위치가 되게 엄격한데요. 그 가운데 이 부사라는 녀석은 조금 위치가 자유로워요. 다른 것들은 되게 엄격해요. 네. 그래서 이제 부사가 영어로 뭐죠? 우리가 adverb죠. 동사의 뜻을 추가한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동사를 수식하는 건데요. 여기 앞에서 우리가 after라는 전치사 나오고요. months of hard work and dedication. 전치사 구죠. 그 다음에 주어가 뭐예요? 크리스. 그 다음 빈칸 나오고 동사입니다. 뒤에는 더 플러스 명사, 목적어까지 있죠. 병렬 구조예요. 첫 번째 동사가 mastered. 두 번째 동사가 바로 became이죠. 그래서 and로 연결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 동사 앞에 빈칸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뭘 선택해요? 동사 수식하는 게 뭐죠? 바로 부사. 정답 뭐로 간다? eventually. 사실 이 문제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 after 보이시죠? 그 다음에 기간 표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마침내. 요게 또 패턴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설사 여기 보기에 다 다른 부사가 있어도요. 앞에 after months of를 보셨다면 정답 뭘로 선택해요? eventually 선택하셔야 되고요. 자, eventually보다는요. finally, 동의어 finally가 after하고 짝이 돼서 시험에 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마침내. 이 패턴 꼭 기억하시고요. 다만 이 문제에서는 뭐다? 빈칸 뒤에 있는 동사 수식하는 부사를 정답으로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의 품사의 역할을 알고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거, 이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해석 없이 풀 수 있고요. 해석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경쟁력인 거예요. 자, 106번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 우리가 이제 기본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요거 이제 따지는 방법 제가 여기 시간 단축 팁 써놨어요. 일단 빈칸 앞에는 정관사 더가 있고요. 빈칸 뒤에는 명사 change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으로 쭉 가보시면요. 여기 동사 목적어 보이시죠? 어몽이하는 우리가 수식어, 전치사 구고. 그렇다면 이제 이 빈칸은요. 빈칸 뒤에 위치한 change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적절한 형용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영어의 형용사는요. 잘 보세요. 이렇게 ed나 ing 형태의 형용사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형용사 두 개가 있는데 ed하고 ing 중에 뭐가 적절하냐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보세요. 여기 뒤에 수식받는 명사를 주어로 만들어요. 1번, 2번 보시면 지금 주어로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change가 단수니까 비동사 is를 쓴 거예요. 복수일 때는 are를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뒤에 ed하고 ing를 위치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propose라는 녀석이 타동사라서 이 타동사의 ing 뒤에는 뭐가 필요하죠? 이렇게 목적어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 얘기는 즉슨 the change is proposing 이거 자체가 완전한 구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the change is proposed 자, 이건 어때요? 그 자체가 완벽한 구조죠. 삼형식 동사가 비동사 PP 수동태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답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변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변화가 뭔가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제한된 거죠. 수식받는 이 명사하고 그렇죠? 어떤 관계죠? 여러분들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행위의 객체죠.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동의 개념을 갖고 있는 과거 분사를 정답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어떤 다른 무엇을 제한하는 행위 주체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옆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 보이시죠? 이 방식을 적용하시면 돼요. 기본기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100% 통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빈칸 뒤에 위치한 이 수식받는 명사를 주어로 만들고요. 자, 그 명사가 단수였기 때문에 저는 비동사 is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ed하고 ing를 위치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것이 완전한 구조인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완벽한 구조죠. the change가 주어, 그 다음에 is proposed. 삼형식 동사의 수동태 구조.
완벽한 거예요. 하지만 the change proposing 하면 어떻게 돼요? proposing 하면은 타동사 ing는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하다. 불완전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C는 탈락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해석하니까 B가 적절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어의 어법의 근간을 두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방법은 기본기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어떻다? 100% 적용이 될 수 있다. 잊지 마세요. 다음 107번 문제. 자, 이거는 사실 뭐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죠. 빈칸 앞에는 정사가 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of가 나옵니다. 당연히 무슨 자리? 명사 자리. 보기 4개 중에서 유일한 명사 뭘 선택하죠? D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해석 없이 풀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조차도 내가 평상시 어때요? 이런 연습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시험장 가면 분명히 이걸 다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은요, 늘 하던 걸 갑자기 못하게 하면요, 그때부터 되게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자, 이것은 우리가 비단 술, 담배 끊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늘 해석을 해서 문제 풀었던 분들은 시험장 가면 무조건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 그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면 그냥 괜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평상시 훈련을 많이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경험을 계속 축적하는 거죠. 내가 해석하지 않고 풀었는데 맞았네? 나 이거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경험을 하셔야지 시험장 가서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또 유명한 자동사 result in 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result in 아니면 result from 이 두 가지 모두 시험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improved ed 형태고 여기 enhanced ed 형태지만 둘 다 사전에 독립해서 올라가 있는 뭐예요? ed 형태, 과거 분사 형태의 형용사예요. 여기는 outdated 보이시죠? 얘도요 ed 형태지만 사전에 따로 올라가 있는 뭐예요? 독립된 형용사. 와, 선생님 여기는 resulted는 동사인데요. 또 나머지는 전부 다 ed 형태의 형용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겉모습만 가지고 이게 판단하는 것이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 다 ed인데요. 어떤 거는 동사고 어떤 건 어때요? 독립된 형용사. 뭐 때로는 뭐 과거 분사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렇죠? 자꾸만 이렇게 훈련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굳이 해석할 필요 없이 빈칸에 뭘 집어넣는다? 명사 집어넣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08번 문제 볼게요. 자, 주어 나오고요.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 완벽하죠. 그러면 이미 빈칸 앞에서 완벽한 구조이기 때문에요. 빈칸 이하는 통째로 수식어가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미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하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동사를 넣을 수는 없죠. 동사는 다 탈락이에요. 왜냐면 여기다 동사를 집어넣으면요, 앞에 이미 동사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접속사 필요하죠. 근데 주어진 문장에는 접속사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남았죠. 자, 포커스는 동사고 명사일 때 형태가 똑같죠. 근데 이미 빈칸 앞에 복수명사가 있기 때문에 이 포커스를 여기 빈칸에 명사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동사가 될 수도 없죠. 왜? 이미 앞에 동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A는 역시 탈락. 동사건 명사건 빈칸에 넣을 수가 없다. 그럼 정답 뭐예요? 정답 focusing. 자, 이 녀석은 여기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죠? 현재 분사. 자, 현재 분사는요, 이렇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꾸밀 수 있죠. 이렇게 뒤에 쓰는 이유는 뭘까요? 그 뒤를 보시면요, 이 포커스가 자동사일 때 전치사 on하고 짝꿍이잖아요. 근데 그 전치사 뒤엔 또 뭐가 와요? 동명사 목적어에다가 이 동명사는 또 자기 목적어를 가질 수 있어요. 딸려있는 식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영어는 이렇게 수식어 길이가 길면요, 어디다 써요? 뒤에다 써요. 그래서 빈칸 이하가 그 앞에 위치한 discussion이라는 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 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빈칸 앞에서 완벽한 구조였기 때문에 빈칸에는 뭘 집어넣는다? 현재 분사에 해당되는 focusing, 요 ing 형태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빈칸 이하 전체를 수식어로 만드는 거죠. 선생님, 혹시 아까 전에 그 proposing 같은 경우 거기 뒤에는 목적어 와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focusing도 똑같이 ing인데 얘는 왜 목적 없이 곧바로 전치사가 오나요? 자, 이 focus on 할 때요, 이 focus는 뭐예요? 자동사라서 자동사는 이렇게 ing 형태가 돼도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타동사의 ing를 기준으로 그 뒤에 뭐가 올 수 있다? 네, 목적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사는 애초에 목적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 implementing 보이시죠? 앞에 전치사의 목적어인데요. 이 녀석이 동명사예요. 근데 implement는 타동사니까 어때요? 요 ing 형태 뒤에 innovative strategy라고 해서 목적어가 올 수 있죠. 하지만 자동사는 ing 형태라도 어떻다?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시간 단축 팁 꼭 읽어보시고요. 자, 이번엔 109번 문제입니다. 항상 이제 문장의 주어 동사 파악이 기본이죠. 선생님, 빈칸되어 있는 reviewed 요거 ed 붙었는데 얘가 과거 동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그것이 만약에 동사라면요, review가 타동사니까 이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목적어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과거 분사. 자, 그렇다는 것은 여기 뭐가 필요해요? 여전히 우리는 동사가 필요하죠. 근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비동사 원형을 쓸 수는 없고요. 자, to be는 뭐예요? 준동사. being도 뭐예요? 준동사. 동사가 아니죠? 그럼 결국 답은 뭐예요? 정답은 will be. 빈칸에 will be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비동사 다음에 여기 pp 보이시죠? 수동태죠. 삼형식 구조의 수동태니까 비동사 pp 되는 곧바로 명사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치사라는 연결어가 필요한 거예요. 전치사 쓰고 다시 더 플러스 명사 쓸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참고로 여기는 upcoming은요, ing 형태지만 사전에 독립해서 올라가 있는 독립된 형용사. 근데 그 뒤에 있는 meeting은 어때요? 얘는 ing 형태인데요, 독립된 명사예요. 그래서 upcoming이 뒤에 있는 meeting이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ing 형태도요, 겉모습은 다 ing인데요, 기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해석 없이, 즉 시간을 엄청나게 아끼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지금 제 강의 들으면서 와,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연습하는 게 중요하고요. 평상시 문장 구조 분석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각각의 품사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도 자꾸만 내가 분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시간 단축 팁 제가 적어놓은 것들 잘 보시고, 이런 것들 내가 적절히 활용하려면 도대체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알고 매번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110번 볼게요. 110번. 자, 이건 보시면요, 저 앞쪽에서 뭐 마케팅 팀 주어 나오고요. is finalizing 타동사의 ing 뒤에 더 플러스 명사 목적어까지 나오고요. 다시 병렬 구조 and 찍고 will announce 누가 발표하는 거죠? 자, 병렬 구조니까 앞에 있는 주어를 공유하는 거죠. 마케팅 팀이 발표할 거래요. 다시 더 플러스 명사에서 세상에 목적어까지 완벽하죠. 그럼 이제 이 자리는 뭐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완벽한 문장에 추가될 수 있는 기본적인 품사는 바로 부사죠. 왜냐하면 부사는 수식어니까.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죠. 그 주어진 보기 4개 중에서 부사는 뭐예요? 바로 데이빗이죠. 참고로 이 short는요, 이때 뭐예요? 쓴, 즉 가까운 미래죠. 그래서 앞에는 요 미래 시작으로 참 잘 어울리는 거죠. 곧 뭐한다? 발표를 할 겁니다. 이렇게요. 거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완벽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빈칸 앞에서 문장 구조 완벽했기 때문에 빈칸에 뭘 넣는다? 바로 부사 이렇게 집어넣는 문제였죠. 다음 111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간단한 문제였죠. 부사는요, 우리가 수식어 역할을 하는데요, 다양한 걸 수식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동사 수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두 수식할 수 있죠. 빈칸대 위치한 형용사도 우리가 수식할 수 있죠. 역시 해석 없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이것이 responsibly 형용사 보어인데요, 형용사 수식하는 뭐 부사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죠. 그러니까 해석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괜찮죠? 자, 거기 뒤에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도 있죠. 뭐 responsible for, 우리 영어 형용사마다 결합하는 전치사가 제각기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responsible for예요. 그다음에 sensitive information, 이것도 collocation 문제, 민감한 정보. 이런 것들은 꼭 같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빈칸만 치고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의 기본 기능 가운데 하나는 뭐다? 형용사 수식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쉬워 보이지만 빈칸도 있는 responsible이 형용사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이, 선생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 내 위치에서 내가 잘한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 절대 자만하거나 방심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단계가 다르니까. 그렇죠? 우리 학생들 영어를 못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영어를 못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렇게 배워가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늘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린 배울 수 있거든요. 저도 맨날 공부해요. 제가 뭐 특별하거나 뭐 똑똑하거나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매번 공부합니다.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강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세로 학습하면 그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 꼭 그런 자세를 그렇죠? 예,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 가볼게요. 다음 112번 문제입니다.
시간 단축 팁 한번 먼저 읽어볼까 이번엔. 대명사는 동일한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여집니다. 대명사마다 다른 기능을 숙지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대명사도 뭐 격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앞에 언급한 동일한 명사의 반복을 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his approach 그 다음에 뭐예요? my approach. 근데 my approach 하는 것보다 뭐가 좋아요? 그냥 mine이라고 쓰는 게 낫겠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유 대명사는요, 앞에 이미 누군가의 무엇이 명시가 돼 있을 때 그 똑같은 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분명한 건 이제 빈칸 뒤에 비동사 is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했죠. 그럼 이제 보기 4개 중에서 사실상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소유 대명사 mine밖에 없었죠. 뭘 줄임말이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 his approach가 있었기 때문에 이 mine은 뭐다? my approach를 줄임말이구나. 단어 2개 안 쓰고 단어 몇 개 쓰는 거예요. 단어 1개만 쓰겠다. 언어의 경제성. 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 어떻게 쓴다? 좀 더 간단하게 쓴다. 네, 그런 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문장 시작은 이렇게 부사절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참고로 이때 while은 뭐예요? 뭐하는 동안에가 아니라 반면에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낫겠죠. 네, 반면에 이 while은 역접의 개념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aim to 부정사. 우리 영어 동사 중에서 이렇게 to 부정사랑 결합하는 거, 동명사랑 결합하는 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 aim은 뭐랑 결합하죠? 이렇게 to 부정사고 짝꿍이에요. 그리고 provide 보이시죠? provide something to somebody. 보통 우리가 provide with하고 많이 같이 알고 있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provide somebody with something이고요. 지금은 전치사 to가 있으니까 뭐예요? something, 그쵸? 사물명사, to 다음에 사람명사 somebody.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봐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tailored 보이시죠? ed 형태지만 사전에 따로 올라가 있거든요. 맞춤의라는 뜻이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는 기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겉모습이 누가 봐도 이게 형용사처럼 생긴 애들도 있지만요. 이렇게 ed나 ing 형태 형용사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여러분들 잘 챙겨서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은 113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사실 여기 전치사 뒤에 플러스 명사까지 완벽한 구조죠. 이미 빈칸 앞에서 완벽한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빈칸이라는 통째로 뭐가 돼야 돼요? 수식어. 자, 근데 잘 보세요. A하고 B하고 D의 공통점은 뭘까요? 셋 다 오답인데요. A하고 B하고 D의 공통점은 전부 다 능동구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빈칸에 A나 B나 D가 들어가면요, 뒤에는 목적어가 와야 돼요. 왜? publish가 타동사니까. 근데 빈칸 뒤에는 뭐가 있죠? 전치사, 목적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뭘 넣어야 돼요? 정답은 C로 가셔야 돼요. 지금 이 녀석은 뭐예요? 이것만 놓고 보면요, publish라는 녀석의 과거 동사, 과거 분사 다 될 수 있죠. 하지만 이 빈칸 앞에서 문장이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과거 동사로 넣을 수는 없죠. 그럼 뭘로 넣는 거죠? 과거 분사. 과거 분사는 그 개념 자체가 뭐예요? 수동이죠. 수동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명사, 목적어가 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뒤에 뭔가 명사 쓰려면요, 연결어에 해당되는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신문에서 출간된 컬럼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 그런 문장 구조의 쓰임새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보기 중에서 유일하게 수동의 개념으로 쓰여질 수 있는 C, publish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 자체만 놓고 보면 뭐가 될 수 있다? 과거 동사일 수 있고 과거 분사일 수도 있다. 하지만 빈칸은요, 어떻다? 빈칸 앞에서 이미 문장이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빈칸에 동사를 넣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앞에 이미 동사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동사가 아닌 뭘로? 바로 수식어에 해당되는 과거 분사로서 빈칸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평상시 문장 구조 분석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지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원래 분사는요, 현재 분사건 과거 분사건 기본 기능은 형용사기 때문에 명사 수식이에요. 명사 수식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수동의 개념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곧바로 명사 쓰지 못하고 이런 전치사, 연결어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걸 우리가 정확히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론을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을 실제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이론을 암기했다고 해서 내가 원할 때 쓸 수 있다. 이건 착각이에요. 반드시 이론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114번 문제.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자동사, 타동사 구분이 되게 중요해요. 자동사는 목적을 못 갖지만 다양한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는 있어요. 여기 빈칸 앞에 있는 react가 바로 뭐예요? 자동사. 조금 더 우리가 문장을 자세히 보면요. 앞에서 the new marketing strategy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is designed to, 이때 to는 뭐예요? to 부정사.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이 왔죠. 그래서 to 이해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make 동사는요. 보세요. 5형식 동사일 때 뒤에 목적어 갖고 목적격 보자리에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하필 이 동사 원형이 뭐예요? 바로 자동사죠. 그래서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대신 다양한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정답 뭐로 가죠? 네, 바로 A, favorably 가는 건데요. 사실 react favorably가요. 이게 사실 콜로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설사 여기 다 다른 부사가 있어도 뭘 선택하는 게 좋아요? 바로 A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학생들이 제 강의 듣고 나서 영영사전에서 찾아서 확인하시면 더 좋아요. 네, 더 좋습니다. 참고로 우리 영어 자동사마다 결합한 전치사가 제각기 다른 거 아시죠? react는 이렇게 전치사 to하고 짝꿍이에요. 그럼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한번 몇 개만 해볼까? 우리 comply with가 있죠. rely on이 있고요. participate in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 자동사마다 결합한 전치사가 또 제각기 다르니까 그런 것도 꼭 봐주셔야 돼요. 참고로 영어의 to는 이렇게 to 다음에 지금 명사 나온 거 보이죠? 이때 to는 뭐예요? 전치사. 하지만 여기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왔죠. 이건 뭐예요? to 부정사.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겉모습은 똑같은데 기능이 다르죠? 내가 알아야지 그만큼 정확하게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답이 A일 때 A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쓸데없는 거 안 보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시간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연습하셔야 돼요. 답이 A일 때 뭐 한다? A 선택한다. 나머지가 오답인 건 언제 봐요? 네, 채점 끝나고 나중에 검토할 때 보는 거지. 내가 시간 재고 문제 풀 때는 그때 막 모든 걸 다 보겠다. 이건 아니에요. A일 때는 뭐 한다? A를 선택하고 넘어간다.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연습하시면. 자, 이번엔 115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 여기 빈칸 앞에 전치사 있으니까 우리 보통 뭘 생각하죠? 명사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여기 명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단수 형태고 하나는 복수 형태죠? 근데 뒤에 뭐가 나오죠? 관계대명사. 주격이죠. 왜냐면 부사 나오고 동사 나오는데 이 동사에 뭐가 없어요? S가 안 붙었죠? 그럼 이제 봐요. 이것이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이 뒤에 있는 enhance란 동사에 S가 없단 말이에요. 즉 동사가 복수 형태죠. 그럼 우리가 관계절 내부에 있는 이 동사의 수위치는 뭐하고 맞추는 거죠?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 즉 이 명사하고 맞춰야 되죠. 그렇다면 enhance가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요. 단수 형태의 명사는 탈락이고 정답 뭘로 가셔야 돼요? 정답 이렇게 복수 형태 명사 선택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자칫 빈칸 앞에 전치사만 보고 명사 이거네? 하고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뒤에서 우리가 스위치 확인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있다. 근데 이것이 주격이다. 그러면 그 관계대명사 그 뒤에 있는 이 동사는 뭐하고 스위치를 맞춘다?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는 명사하고 즉 이 선행사하고 스위치를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절 내부의 동사가 복수 형태의 enhance였기 때문에 정답 뭘로? 복수 형태의 선행사 capabilities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주의하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었어요. 자, 이번엔 116번입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봤는데 work diligently. 사실 부사는 위치가 제가 좀 자유롭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문제는 또 함정이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이제 전치사 구역에 걸려 있죠. 수식어가. 그다음에 all personnel이라고 나오죠. 자, 보통 우리가 영어에서 이 복수 명사는 뒤에 s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personnel이라는 녀석은요. 사람을 뜻할 때 뒤에 s가 없어도요. 그 자체가 뭐예요? 복수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부사의 수식을 받는 동사, 지금 현재 문장에 동사가 없거든요. 적절한 동사 선택해야 되는데 C하고 D는 동사가 아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 뭐예요? 하나는 단수, 하나는 복수입니다. 뭘 선택하셔야 돼요? personnel 뒤에 S는 없지만 이거 자체가 뭐다? 사람을 뜻하는 가산 복수의 개념이다. 그래서 단수 형태 동사 탈락. 정답 뭐로 간다? A로 갑니다. 사실 그래서 이 personnel이요. ETS한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네. 그러니까 겉모습은 뒤에 S 같은 거 없지만 그 자체가 뭐다? 사람을 뜻할 때 모든 직원들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 자체가 복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복수 명사였기 때문에 동사 뭘 선택한다? 복수 형태의 동사를 선택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때 work도 뭐예요? 자동사. 자동사니까 뒤에 곧바로 명사, 목적어 못 오고 전치사 같은 것이 필요한 거죠.
이런 거 잘 봐두셔야 되고요. 요 뒤에 있는 뚜루는 어때요?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는 전치사죠. 그러니까 사실 앞에 despite 빈칸에서도 맞춰야 되고요. 여기 뚜루의 빈칸에서도 맞추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단순히 빈칸만 채고 넘어가면 우리 학생들 손해 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어 동사 수일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수일치 확인이요. 때로는 어때요? 겉모습 가지고는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특이점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117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 간단한 문제였죠. 빈칸 앞에 정관사 더가 있고요. 빈칸 뒤에 명사가 또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 conducted가 뭐예요? 과거 분사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이것이 과거 동사면요. 얘는 타동사라서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 없잖아요. 왜요? 과거 분사. 과거 분사는 그 개념 자체가 수동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수동의 개념이기 때문에 뒤는 곧바로 명사가 올 수 없고요. 명사 쓰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전치사 연결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플러스 명사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괜찮죠? 자, 그래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 분사는 뭐라고 했죠? 형용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행된 뭐예요? 검토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검토라는 명사를 꾸미는 게 뭐예요? 바로 형용사겠죠.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도 보시면요. 여기 비동사 다음에 PP 보이시죠? 수동태요. 그러니까 수동태가 돼 있으니까 뒤에 곧바로 명사가 오지 못하고 전치사 연결어가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규칙들을 갖다가 내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일관성이 있죠.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지만 이것이 완벽하게 몸에 배면요. 그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머릿속에서 프로세싱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자, 참고로 우리 학생들 이거 제가 답을 일부러 A로 만든 거 아닙니다. 네, 그렇죠?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답이 A일 때 뭐 한다? A 선택한다. 잊지 마세요. 118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어때요? 여기 자 upon이 있는데요. 얘는 뭐뭐 하자마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문제를 풀고 싶다면요. 해석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Upon receiving the customer's request. 자, 고객의 요청을 받자마자 서포트 팀은요. 신속하게 그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the support team 주어 나오고요. 동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까지 완벽했죠. 그럼 여기는 무슨 자리예요? 동사 꾸며주는 부사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사의 기본 역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다? 동사 수식이다. 그러니까 이 패턴으로 참 시험에 많이 나오죠. 여기 upon의 빈칸수도 맞춰야 돼요. 예,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address the issue 역시 콜로케이션 문제 아주 잘 나오죠.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제가 정리한 건 다 보셔야 돼요. 다음은 119번 문제입니다. 시간 단축 팁 먼저 볼까요? 어휘의 쓰임새를 알고 적용할 수 있다면 해석 없이 정답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시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instruct 목적어 투부정사. 자, 아까 제가 영어의 to는 전치사 to가 있고 투부정사에 to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앞에 있는 instruct 한 녀석은요. 오형식 구조일 때 instruct 목적어 투부정사. 그리고 빈칸 뒤엔 더 플러스 명사 보이시죠? 그럼 여기다 뭘 써야 돼요? 동사 원형. 보기 4개 중에서 유일한 동사 원형 A밖에 없잖아요. 정답으로 간다? 정답 A로 갑니다. 자, 이때 to는 뭐라고요? 전치사 아니에요. 투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명사 같은 거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답 뭘로? 동사 원형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제가 썼지만 어휘의 쓰임새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답을 A에서 딱 끝낼 수도 있겠죠. 자, 계속 갈게요. 자, 이번엔 120번 문제입니다. 자, 이때 대명사 문제네요. 대명사 문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문제는 뭘 보는 게 중요하냐?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우리 영어의 명사는요. 이 가산 불가산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있는 이 propose를 어때요? 가산 명사인데 앞에 관사도 없고 뒤에 복수 형태 표시도 안 돼 있죠. 기본적으로 가산 명사는 문장에 들어가면요. 단복수 표시가 필수거든요. 근데 앞에 관사도 없고 복수 형태도 안 돼 있어요. 그럼 이 관사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한정사가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뭐예요? 소유격이죠. 이 소유격 대명사는요. 관사를 갖다가 대신하는 다른 한정사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간단하게 다른 거 한번 예를 들게요. 보세요. 우리가 my, a car라고는 안 하죠. 이 가산명사는 우리가 단복수 표시해야 되는데 여기 소유격 대명사가 있을 때 우리가 관사를 쓰진 않아요. 왜냐면 한정사를 2개 겹쳐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my car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관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 관사의 역할을 이 소유격이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유격 대명사는 관사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한정사입니다.
한정사는요, 우리가 좀 큰 범주, 형용사에 속해요. 근데 일반적인 형용사는 명사 앞에 여러 개를 겹쳐 쓸 수 있는데요. 한정사는 한 개씩만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참고로 이 한정사는요, 뒤에 복수 명사하고도 결합이 가능해요. 네, 뭐 가산, 불가산 다 결합 가능합니다. 자, 다만 여기서는 뭐예요? 이 프로포절이 분명히 가산 명사인데 단복 소치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 관사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한정사, 즉 소유격이 필요했다는 거죠. 참고로 우리 이 토익 시험에 나오는 이 대명사 문제 중에서요, 이 소유격 대명사가 압도적으로 넘버 원이에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명사고 명사는 붙여 쓰지 않는데요. 유일하게 이 소유격만 명사고 딱 붙여 쓸 수 있죠. 왜냐면 소유격 대명사는 이름은 대명사인데 실제 역할은 뭐예요? 큰 범주 형용사에 속하는 한정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정사. 그래서 일반적인 대명사는 명사하고 딱 붙여서 못 쓰지만 유일하게 이 소유격 대명사만큼은 명사하고 딱 곧바로 결합이 가능하다. 여기서 뭐를 갖다가 대신한다? 기능상 관사, 그렇죠?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자, 계속 가볼게요. 121번 문제. 자, 여기는 이제 전치사 뒤에 형용사, ing 형태의 형용사죠. 확고한. 사전에 따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여긴 뭐예요? 전치사 뒤에 위치하는 명사 자리였죠. 자, 보기 4개 중에서 명사 딱 하나 있네요. enthusiasm. 괜찮죠? 그래서 확고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in spite of라는 표현은 아까 despite하고 똑같은 동의어죠. 둘 다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in spite of the setbacks,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 리더는 어떻게 했다? 직면했다. 뭘 갖다가 마주했다는 거죠? 다가올 프로젝트를. 자, 뭘 가지고? 확고한 열정을 가지고. 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흔들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번역까지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번역 없이 곧바로 몰고 간다. 전치사의 목적어. 그래서 전치사 뒤에 위치하는 품사는 뭐다? 바로 명사군 대명사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전치사의 어떤 쓰임새를 정확히 알고 또 전치사와 결합하는 게 명사라는 규칙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쉽게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122번 문제. 우리 영어 명사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가산, 불가산이죠. 네. 사실 또 대부분의 명사가 가산도 되고 불가산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마주할 때는 참 그렇죠. 난감할 때가 꽤 있어요. 근데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은 또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 정답 선택 때는 바로 이 access는요. 토익에 나오는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죠. 그래서 앞에 이렇게 the new software update 주어 나오고요. 단수 동사, aim to 부정사가 또 나왔네요. 그 다음에 simplify 동사 원형이죠. 그 다음에 user access가 뭐가 되는 거죠? 목적어. 참고로 이 access는요. 전치사 to하고 짝꿍입니다. 이때 to는 전치사. 그러니까 뒤에는 뭐가 나와요? 명사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access는 명사일 때 불가산이니까는 앞에 관사를 쓸 수도 없고요. 관사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도 안 돼요. 뒤에 복수 형태 표시도 불가능하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였죠? simplify라는 이 타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했던 거죠. 참고로 user라는 것도 우리가 명사인데 여기도 명사 들어가죠.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복합명사. 복합명사 구조에서 앞에 위치한 명사는 뭐예요? 형용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진짜 명사는 맨 뒤에 위치하는 명사가 진짜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접근을 갖다가 간소화시킨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에 접근하나 봤더니요. 다양한 툴, 도구와 기능들을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접근하는 것을 간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였다? 불가산 명사였기 때문에 절대로 ES를 뒤에서 붙여 쓸 수는 없죠. 나머지 C하고 D는 명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탈락이에요. 참고로 우리 access는요. ETS가 왜 좋아하냐면요. 여기서 이제 불가산 명사로 쓰였지만 access는 동사로도 쓰일 수 있거든요. 자, 동사일 때는 뒤에 반드시 목적어 필요한 타동사 역할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꼭 같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는요. 시험 보기 3일 전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명사 공부할 때 습관적으로 가사인지 불가사인지 확인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학생들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원어민들이 가산, 불가산을 어떻게 이렇게 잘 구분해서 쓸까요? 설마 원어민들이 그걸 암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의식해서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습이 되고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시험 보기 뭐 30분 전에 뭐 3일 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평상시 우리가 습관처럼 보고 확인하고 숙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은 123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뭐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once 하면요. 우리가 시간 조건 부사절.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뭐가 뭐를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will be라고 써야 되는데요. 이 주절에 will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종속절의 시제는요. 주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똑같은 will을 두 번 쓰지는 않고 그렇죠? 현재를 뭐 대신에 미래 대신에 쓰는 거죠. 자, 그걸 알고 있다면 이 보기 4개 중에서 유일하게 미래 조동사 will을 갖고 있는 C를 정답으로 선택할 수 있었고요. 자,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선생님, 비동사 PP 뒤에는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명사가 곧바로 못 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3형식 동사일 때. 근데 여기 있는 이 sent는요. 뭐의 과거 분사죠? send요. send는 뒤에 somebody, something 즉 목적어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4형식 동사죠. 자, 4형식 구조에서 이것이 수동태가 되면요. 간접 목적어 somebody가 주로 가죠. 비동사 PP 다음에 직접 목적어 something에 해당되는 표현이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 뭐로 가셔야 돼요? 정답 C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사실상 보시면요. 이 보기 4개 중에서 유일하게 C만 무슨 구조죠? 수동 구조죠. 그래서 U가 뭔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confirmation 이메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내다, 주다라는 것이 이게 수동태가 되면요. 받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살짝 지우고 나서 다시 볼까요? 그래서 귀하의 주문이 처리가 되자마자, 자, once는요. 뭐뭐 하자마자 혹은 뭐뭐 한 후에라고 번역이 되죠. 자, 그렇게 되자마자 귀하께서는 confirmation 이메일을 어떻게 받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4형식 동사가 수동태가 되면요. 간접 목적어가 주로 가고 비동사 PP 다음에 직접 목적어에 해당되는 바로 명사가 곧바로 쫓아올 수 있죠. 4형식에서 가능한 거예요. 3형식은요. 목적어가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3형식은 비동사 PP 수동태가 되면요. 거기서 문장은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뭔가 명사를 추가하고 싶으면은 반드시 연결어에 해당되는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역시 동사의 쓰임새를 내가 알아야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토익 참고서는요. 시험에 잘 나오는 4형식 동사, 뭐 5형식 동사 이런 것이 따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쓰임새가 출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사 공부할 때는 동사의 쓰임새 중심으로 반드시요. 자, 제 유튜브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형식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그런 강의가 있는 거 아시죠? 진짜 한 번만 제대로 잘 들어두시면요. 많이 대비가 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시청을 해보세요. 124번 문제 역시 동사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까 우리 동사 관련된 문제 따질 때 뭐 했죠? 우리가 수일치, 태일치, 시제일치 이렇게 했죠. 수일치는 주어하고 동사의 관계를 따지는 거고요. 태일치는 동사하고 목적어의 관계를 따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판단 안 되면 어디까지 가요? 시제일치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in response to 할 때 to는 전치사 구로 문장 시작하죠. 시선 잡아 끄는 용도였고요. many organisations에서 복수명사 주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긴 지금 동사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뒤에 뭐가 있죠? essential supplies에서 목적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동사인데 일단 능동태죠. 주어는 복수였고요. 일단 뭐 전부 다 뭐 단수 형태는 없었는데 얘는 동사가 아니니까 탈락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요거는 수동태, 요것도 수동태죠. 비동사 PP죠. 근데 donate은 3형식 동사거든요. 그럼 이렇게 수동태가 돼버리면 뒤에 곧바로 명사가 목적어가 올 수가 없죠. 그래서 A하고 D도 탈락. 정답 뭐로 가요? 유일한 능동태 구조인 have donated를 정답으로 선택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이거는 뭘로 따졌어요? 우리가 태일치에서 우리가 정답을 선택할 수 있었죠. 수일치로는 우리가 정답 선택이 안 됐어요. 일단 빈칸이 동사가 필요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동사 아닌 거 지웠고요. 빈칸 뒤에 목적어가 있었기 때문에 3형식 동사의 수동태는 다 탈락이었다. 정답 뭐로 간다? 정답 C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옆에 시간 단축 팁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해석 없이 풀 수 있는 거예요. 125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어때요? The user manual 주어 나고요. provide 3인칭.
단수 형태 동사 있고요. 그 뒤에는 빈칸 뒤에 명사 목적까지 완벽하죠. 그럼 이제 요 명사 꾸미는 게 뭐예요? 바로 형용사. 여기 ed 형태의 형용사 선택하시면 되죠. 유일한 형용사잖아요. 상세한 지시사항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이게 ed가 붙었지만요. 사전에 따로 독립해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ing 형태의 형용사도 있고요. 이렇게 ed 형태의 형용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영어 형용사 가운데는 ed 형태의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평상시 사전을 찾아보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사전을 찾아보셔야 돼요. 참고로 detailed instruction은요. 이거 자체가 뭐예요? collocation. 서로 그냥 짝이 돼서 굉장히 흔하게 쓰는 표현이고요. 여기 how to 부정사 요 패턴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아시죠? 이것도 꼭 같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26번 문제입니다. 자, 이건 어떨까요? 학생들. 자, 아까 우리가 이 5형식 동사 할 때 make 동사 살짝 보셨죠? make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동사 원형 나오는 패턴 맞죠? 근데 그렇게 동사 원형 말고 자, 여기 make 다음에 the 플러스 명사에서 목적어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 어때요? capable of라는 표현 좀 익숙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5형식 구조에서 더 플러스 명사 목적어 나오고요. 이 자리는 무슨 자리? 바로 목적격 보호 자리였던 거죠. 선생님, 목적격 보호 자리는 명사가 올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명사 올 수 있어요. 그러려면 뭐하고 동격 관계가 성립해야 되죠? 여기 있는 목적어하고 A나 B라는 이 명사가 동격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데 동격 관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A, B는 탈락.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5형식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도 가능하지만 여기다가 명사 집어넣으면 앞에 있는 목적어하고 동격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데 동격 관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뭘 선택한다? 형용사를 선택하는 거죠. 자, 형용사 목적격 보호는 뭐예요? 목적어의 상태 서술이죠. 자, 그래서 the updated software는요. 자, 그 시스템이 of야 하는 것을 그렇죠?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 of야가 뭔지 봤더니 handling complex tasks 라고 나오죠. 그래서 복잡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거 그것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시스템이 of야 할 것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문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뭘 선택한다? 형용사 capable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리고 capable of라는 표현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자, 우리 영어 형용사마다 결합한 전치사 다 다른 거 아시죠? famous for가 있고요. knowledgeable about이 있고요. selective in도 있고요. popular among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때요? 문제 풀 때 유리하겠죠. 그래서 빈칸 뒤에 capable of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었다면 굳이 명사 가지고 고민할 이유도 없었어요. 이렇게 괜찮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품사 문제 같지만 앞에 있는 이 동사의 쓰임새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쉽다 어렵다를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127번 문제. 자, 이것도 보시면요. 우리한테 명사가 필요했죠. 여기 전치사 다음에요. 자, 형용사 나오고요. 분명히 office 블랭크인데 이제 복합 명사예요. 왜냐면 이 office도 뭐예요? 명사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명사, 명사, 명사. 무려 명사가 3개나 있죠. 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뒤에 힌트가 또 강력한 게 있었죠. 여기 들어가는 명사는 뭘 포함한대요? 프린터 카트리지하고요. 노트패드를 포함하고 있대요. 이 두 가지가 다 뭐예요? 사무실에서 쓰는 사무용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품을 뜻할 때는요. 얘가 가산명사의 복수 형태를 쓰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복수 형태 2개가 있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공급업자가 아니라 뭐예요? 물품이잖아요. 그래서 오피스 서플라이즈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 매니저가요. 주문을 했습니다. place on order 보이시죠?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콜로케이션. 자, 어떤 주문했냐? essential office supplies요. 그래서 필수적인 사무용품. 근데 그 사무용품들에는 뭐가 포함된다? 프린터 카트리지와 노트패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맥상의 힌트도 분명히 있었고요. 자, 이때는 이렇게 복수 형태를 보통 씁니다. 그래서 여러 개 있을 때는요. 우리가 문맥까지 완벽하게 좀 살피셔야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문맥까지 완벽히 살펴서 우리가 뭘 선택한다? supplies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계속 갈게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요, 공급업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사무실 용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품, 용품이라고 할 때요, 그때 supplies는 뭘로? 이렇게 복수 형태로 쓴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사전 찾으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학생들 제 강의 듣고 나서 사전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거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음 128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문장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please feel free to 다음에 동사 원형 contact our customer support team.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편할 때 연락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뭐가 있으면 질문 있으면. 근데 보세요. 다시 주어 동사인데 여기 뒤 목적 없죠. 왜냐면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같은 것이 생략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우리 관계사는 뜻이 없고 특히나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귀하가 갖고 있을지 모르는 질문이죠. 사실상 문장은 여기서 끝난 거거든요. 근데 빈칸 뒤에 뭐가 나오죠? 소유격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명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원래 명사라는 것은 문장에 더한 무슨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죠.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왜? 이미 빈칸 앞에서 문장 완벽하거든요. 그럼 빈칸 뒤에 있는 명사를 뭘로 만들죠? 수식어. 명사를 수식어로 만든다는 것은요, 명사 앞에 뭘 쓰는 거예요? 전치사를 쓰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영어의 전치사 가운데는요, 이렇게 ing 형태 전치사가 있거든요. ing 형태 전치사 중에서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예요? 바로 regarding이에요. 그래서 귀하의 최근 주문에 관해서 귀하가 갖고 있을지 모르는 질문, 그렇죠? 이 질문을 가지고 our customer support 팀한테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렇게 연락을 하셔도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흔하게 쓰는 상투적인 문구죠. 그래서 빈칸 앞에서 문장 완벽했고 빈칸 뒤에 위치한 명사의 수식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했다? 전치사. 왠지 4개 중에는 전치사가 없을 듯 했지만 ing 형태의 전치사 regarding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은근히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129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역시 O형식 구조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세요. After completing the training program에서 수식어 나왔죠? 전치사 뒤에 동명사 나왔어요. 다음에 문장의 주어는 the employees, 복수죠? 근데 시제는 과거 found. 그럼 얘가 타동사니까 뒤에는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 필요하죠. 그럼 목적어 역할 쓰는 거 무려 몇 개나 있어요? 무려 3개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명사가 답이 될 때는요, 그 대명사가 주어진 문장에서 누구를 지칭하는지 규명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댐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댐을 넣으면 댐이 누구죠? 에이, 선생님 여기다 댐을 넣으면요, 이 빈칸에 댐을 넣잖아요. 댐이 바로 employees죠. 그러면 뭘로 바꿔야 돼요? 이걸 쓰면 안 되고 themselves를 써야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행위 주체 주어하고, 그렇죠, 행위의 대상 목적어가 서로 일치하면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뭘 써야 돼요? 제기대명사를 써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them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theirs는요? 자, 아까 우리 기억나세요? his approach 뒤에 뭐가 있었죠? my approach 안 쓰고 mine이라고 썼죠. 만약에 여기 빈칸에 theirs를 집어넣으려면요, 그 앞에 다른 누군가의 무엇이라는 것이 먼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 대명사도 탈락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조금 가볍게 봤을 때는요, 빈칸 앞에 타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명사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선택한다라는 문제인 것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하필 3가지가 그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출제 원칙이 뭐라고 그랬다? 정답 선택된 대명사가 주어진 문장에서 누구 지칭하는지 규명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빈칸에 우리가 them을 넣을 수는 없었다. 왜요? 그 them이 주어하고 서로 일치하려면 제기대명사 형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theirs 같은 경우는 앞에 누군가의 무엇이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한 거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his approach 다음에 뭐가 있었죠? 정답에 mine이 있었죠. mine. 근데 우리가 my approach라고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앞에서 이미 his approach라고 명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같은 명사의 반복을 피하려고 뭘 썼다? 소유대명사. 근데 이 주어진 문장에서는 그런 문맥적인 힌트가 안 보이죠? 자, 그래서 B하고 C 다 탈락인 거예요. 그래서 제기대명사 문제도요, 우리가 꾸준히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역시 해석 없이 풀 수 있고요. 자, found 다음에 제기대명사 목적어, 그 다음에 better equipped가 과거 분사 형태지만 뭐예요?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O형식 구조였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요새 O형식 구조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오형식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다면요. 역시 제 유튜브 강의에 오형식에 관한 그 강의가요. 굉장히 자세하게 아주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 꼭 한 번만 제대로 시청을 해보세요. 시험장 가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엄청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마지막 130번입니다. 사실 간단했죠. 그래서 제 by 다음에 doing something 이렇게 나오고요. 전치사고 다음에 Bella and Brian limited라고 해서 주어 나오고요. was able to 부정사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형용사 중에서 이렇게 to 부정사 결합하는 거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고 타동사도의 목적까지 이미 완벽하죠. 그럼 여기는 무슨 자리예요? 당연히 부사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장 구조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빈칸을 어떤 것으로 채울 것인가. 그래서 문장이 완전할 때 문장 끝에 추가할 수 있는 품사는 뭐다? 바로 수식어 역할하는 부사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장을 이제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조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리고 빈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빈칸 중심으로 앞뒤에 무엇이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요소를 필요로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판단할 수 있는 훈련. 이걸 꾸준히 하시면은 시험장 가서 그만큼 시간을 아낄 수 있죠. 왜? 해석을 안 하니까. 그게 우리 학생들이 갖춰야 되는 경쟁력인 거예요. 토익은 상대평가.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시험장 가서 시간 내 문제 다 풀고 그렇죠? 다 맞추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어때요? 시간이 쫓기죠. 근데 이티스가 학생한테 다 다른 문제 줬나요? 시험장에 그날 오는 학생한테 다 똑같은 문제를 제공하죠. 근데 누군가는 시간 내 다 풀고 다 맞추고 누군가는 시간이 쫓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구 위해서? 우리 학생분들을 위해서. 연습하시면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제발 자신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이유,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져야 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 영어 때문에 그렇죠? 불행하다는 느낌을 느끼면서 살면 안 되겠습니다. 영어 꼭 그렇죠? 잘 정복하시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